오늘은 저 혼자 주행 영상을 좀 촬영을 해봅니다. 오늘 차량 렉선 스포츠 쿨맨인데요, 옵션이 좀 낮아가지고 쿨맨 외형을 한 건 아니고,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제 안개등이 할로겐 동그란 그 안개등이 들어간 차예요. 뭐 옵션은 뭐 좋든 나쁘든 뭐 개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시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은데, 그 외에 뭐 내장은 뭐 다 똑같네요. 무드등 같은 게 좀 없을 뿐이고, 안개등이 할로겐이고, 램프가 기존에 HID 헤드램프가 들어갔다는 거 빼고는 뭐 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이렇게 주행하면서 촬영하는 이유는, 어제 제가 영상을 따로 찍은 차량은 아니라 시험하게상 찍지는 못했지만 렉선 스포츠 쿨맨을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차주님께서, 물론 그 전에 저희 매장에 오셔서 저희 차도 시승을 해보고 작업을 좀 의뢰를 하신 상황입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서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차를 타보고 이 정도는 되겠다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는 작업을 했는데, 작업을 하고 나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진동이 똑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이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더군다나 한 27km 정도 계기판상으로 27km 거리 시운전을 하고 승차감이 이 정도면은 상중하로 따졌을 때 상 정도의 승차감은 나오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다 됐다고 연락을 드려갖고 이제 직접 타보신 상황이었거든요. 잠깐 같이 타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손을 핸들에 딱 이렇게 핸들에 딱 대고 차 떨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영상을 좀 따로 찍어서 이 차를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이런 리프트업 승차감 개선 작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전방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저희가 또는 타 매장에서 승차감 개선 작업을 하는 주된 목적은, 차량이 이렇게 노면을 갈 때 이 차체로 타고 오는 잔털림이 있어요. 아마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만한 내용인데, 그게 몸을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승차감이 나오죠. 이런 약간 이렇게 떤다는 느낌? 진동이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런 거를 반복을 하는 느낌인 거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어제 그 차량은 그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작업은 쇼바 스프링하고 부싱을 작업을 했는데, 제가 시운전을 해보면서도 이 정도면은 쿠션감 좋고 적당히 묵직한 탱탱한 승차감 나오면서 좋아. 승차감이 딱 딱 쳤을 때 좋아. 진동이 진짜 엉덩이 쪽에서만 머무르는 진동이었고 더 올라오는 진동이 없었어요. 근데 그 차주분께서는 핸들로 떠는 느낌이 온다, 나는 이게 싫다, 난 이걸 잡아달라고 한 거다,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일단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서 당연히 똑같은 승차감이겠거려니 하고 작업을 했는데, 난감해서 어떻거나 나중에 합의를 잘 해서 이제 출근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전자식으로 바뀌면서 그나마 모터가 직접 바퀴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동이 많이 줄었어요. 전에 유압식, 구형 타입처럼 유압식이었을 때는 진동이 좀 세게 오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업하는 게 어떤 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차체를 타고 와서 사람 몸을 타고 오는 이 진동, 승차감, 차가 넘어갈 것 같은 약간
쉽게 뭐 인터체인지 같은데 이렇게 돌아서 나갈 때 넘어갈 것 같은 느낌. 다다다닥 이렇게 튀면서, 예, 이렇게 튀면서 몸을 타고 올라오는 진동.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피곤하고 자지러지고 승차감이 안 좋다, 그리고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건데, 핸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자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요, 핸들 밑에 칼럼 샤프트가 직접 오무기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퀴가 노면을 부딪히고 쇼바 스프링을 통해서 탑으로 올라오는 진동은 저희 승차감 개선 작업으로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지만, 바퀴를 타고 오무기아를 통해서 칼럼 샤프트, 즉 핸들의 축으로 연결돼서 오는 진동은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전자식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진동, 핸들로 오는 느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편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솔직히,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거 못 잡습니다. 제가 왜 못 잡아요?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못 잡아요. 전방에 급커브 지역입니다. 제가 설계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 컬럼 샤프트의 기능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지금 요철을 넘을 겁니다. 제가 요철을 넘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넘었을 때 차가 툭 떨어지는 느낌, 턱 치는 느낌, 이런 게 싫으신다고 하시면, 승차감 개선 작업하시면은 정말 좋아집니다. 원래 그것을 목적으로 주행 승차감을 잡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차고를 좀 올려서 실질적으로 밑에 차고 확보도 적당히 하기 위한 목적이 이 승차감 개선 작업의 주된 목적이거든요. 근데 핸들로 오는 진동을 없게 해달라 이러면은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그게 목적으로 작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 작업을 몇백 대를 하면서, 자, 노철 넘어요. 이렇게 뚝 떨어지고 말고 쿠션이 있는 건 작업을, 네, 받아주는 느낌을 원하시면 하시면 되는데, 제가 몇백 대를 하면서 핸들의 진동을 잡아달라고 하신 분은 솔직히 처음이어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시니까 이것도 영상에 올려서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못 잡습니다, 이걸 목적으로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행 승차감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맨홀이나 요철이나 아니면 과습방지턱을 넘을 때 이 진동 충격이 내 몸을 이렇게 흔들어대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승차감이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를 잡아드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았고, 이 핸들로 오는 미세한 진동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또 이 영상을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께서 저한테 이제, 나는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휠을 바꿀까 이걸 할까 참 고민이 많았었다. 왜냐하면 그 차량은 20인치 휠이었고 18인치로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걸 하면 이게 줄어들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영상을 촬영하면서 설명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에서 시승하는 이 차는, 시험 주행을 하는 이 차량은 17인치 휠입니다. 과속 방지턱입니다. 18인치도 아닌 17인치 휠입니다. 그러면은, 자, 인치수가 낮아지면은, 그러면은 진동이 적을까요? 과속 방지턱입니다. 진동이 더 부드럽고 소프트해지고 핸들로 진동이 안 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크게 지장 없고 크게 차이 없습니다. 물론 미세하게나마 둔한 느낌은 좀 있어요. 아무래도 20인치를 타다가 18인치, 17인치로 내려오면은
약간 뭉툭한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그 뭉툭한 느낌이란 게 뭐냐, 충격이 올 때 예리하게 빡 꽂히는 게 아니고 약간 끝이 뭉툭한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약간 둔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하지만 진동이 안 와요? 안 올 수가 있겠어요? 진동 옵니다. 어떻게 진동이 안 오겠어요? 직결되어 있는 부분 타고서 바퀴로 타고 오는 진동이 오죠. 다만 20인치보다는 약간 무디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차량의 17인치 그 굉장히 무디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진동도 다 오는데 뭐가 무디해요? 똑같아요. 약간 뭉툭한 느낌이다, 조금 둔한 느낌이 좀 더 든다,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휠이 승차감 개선에서 아니면 진동을 잡아주는 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누가 이 힘든, 이 돈 많이 드는 작업, 따지고 보면은 뭐 휠타이어 바꾸는 비용이나 뭐 쇼바스프링 하는 비용이나 뭐 어떻게 보면 쇼바스프링이 더 싸기도 하거든요. 휠타이어 통째로 바꾸는 게 한 200 가까이 나오니까.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새 걸로 했을 때요. 근데 누가 그러면 이 작업을 하러 오겠냐고. 휠타이어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초창기 때 18년도 19년도에 휠타이어 많이 바꿔드렸죠. 물론 그 전부터 18년도 초기 17년도 말부터 지퍼렉스턴 나왔잖아요. 그때 슈퍼스프링이 준비가 안 되고 검증이 안 된 상황이니까 다른 매장들 휠타이어 엄청 바꿨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게 사라져요? 이 승차감이 개선이 돼요? 안 됐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슈퍼스프링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러면서 슈퍼스프링 쪽으로 완전히 자리가 잡은 겁니다. 슈퍼스프링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핸들의 진동을 잡기 위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슈퍼스프링을 바꾸겠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좋아지겠지만 핸들로 오는 진동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방에 컬럼 샤프트 핸들의 축을 통해서 오므기아로 연결되고, 그 오므기아는 바퀴의 너클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퀴로 오는 충격이 제일 먼저 타고 오는 게 너클로 타고 와서 오므기아로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충격은. 그거를 없앤다? 아예 못 없애요. 구조적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격 완화를 위해서 뭐 메이커들에서 중간에 이제 연결 부위에 충격을 뭐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소재들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작업하는 슈퍼스프링처럼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결이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충격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작업은,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량의 전방에 과속 작업은 방지턱입니다. 슈퍼스프링만 작업을 했어요. 약간 부싱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약간의 충격은 부싱을 한 것과 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승차감 개선을 하는 목적에는 굉장히 충실한 작업입니다. 어쨌든 내 몸을 타고 올라오는 그런 진동이 과속 방지턱입니다. 줄어든다는 거죠. 진동이 허리 밑으로 내려와요. 여기까지는 느껴지지만 여기로 막 타고 올라오는 진동은 엄청나게 다 잡아냅니다. 그런 작업을 오늘 한 거고요. 오늘 그래서 그 목적에는 상당히 충실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확실히 옵션이 조금 낮은 차량이라 그런가 느낌적 차이는 좀 있어요. 그 얘기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이 모든 작업을 할 때 똑같은 차지만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영상에 올려드리거든요. 그게 옵션, 또 차량의 어떤 조립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여요.
오늘 차량은 옵션이 좀 낮은 차량이라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쇼바 스프링을 바꿨을 때 그 근본적인 목적은 상당히 목적에는 충실하다.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7인치 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거는 21인치랑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즉 휠 타이어를 아무리 내가 잘 바꾼다고 한들 근본적인 승차감 개선에는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는 영상을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부터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승차감 주의하십시오. 개선 이제 작업 후에 시운전에 좀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전달해 드릴 내용은 다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저 시운전을 마치고 사무실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린 얘기 잘 잊지 마시고 작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목적에 맞게끔 작업을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